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이지 우리가 또. 얼마나 좋았다. 아니 존경하는 부장님께서 저를 구해주시려고요. 너무 좋습니다. 여경이가 지원이 나가셨어요. 아, 연동 비례대표들아 물병보다 큰 컵 같더라고. 이용을 말고. 안경 그거 풀어서 없고 그건 이거 건강보관 풀으셨나요? 네. 네, 정말 받으시면 연장이 좋으실 거. 뭐 심각해요 거기? 아닙니다. 뭐 해야 뭐 말씀하실 건지 저한테 공유를 해주셔야지. 똑같이? 네. 이게 다르다고 통째로 광주도 영하 10도예요? 수원이 영하 10도 찍혔는데 오늘?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아, 저 부장님 인사 안 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하는지. 소장으로 이야기해 줘야 내가. 근데 이거 대표님 그 부분만 못한다. 아니 다 수정하셔요. 직접 쓰시는 게 직접 이렇게 해서 직접 쓰시는 거예요. 좀 써갖고 수정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아 직접 쓰시는 거예요. 쭉 건너니가 좀. 아이고 그럼 9번 중이지만 다른 건 비싼 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은 제52차 최고위원회 및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고 제4차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정경구 의원께서는 지역의 신년 할애에 나오셨고 또 박주선 최고위원은 어느 나라 가셔서 두바이 가셨고 이혜원 의원은 미국에 가셔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뭐 당분간 해외 활동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오늘 유승영 부의장 또 홍정철
이재위원장님 또 이찬열 의원님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역 행사 때문에 못 오셨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오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 고치는 하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잠정 매출이 59조 원,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으로 그 전분기보다 매출이 9.8%, 영업이익은 38.5%나 감소했습니다. 이 분기 전에 예측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소를 해서 우리 경제가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액의 20%를 넘기는 규모인데 반도체 충격으로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시장 사이클의 변화로 생기는 일시적인 악화라면 모르겠지만 세계 시장의 인내화 또 중국의 급격한 추격 등이 원인이라는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이 하강 국면으로 들어간 지 오래됐지만 이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전략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어떤 장소에서 현대중공업의 실질적인 오너인 정몽준 의원을 만났습니다. 조선산업 좋아지고 있다면서요. 대통령이 그러던데요. 어떠냐? 그러니까 시 웃음만 듣고 대답을 피하라. 우리는 인구 5천만 명이 넘고 개인 소득 3만 불에 들어간 7번째 국가라고 정부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성장 동력을 어떻게 키울지 정말로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제 청계천 대림상가에 가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컴퓨터 게임 기기 업체, 노래방 기기 업체 등을 불러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2018년은 XS년이었다. 웃음 섞인 소리가 일관했습니다. 업체를 둘러보니 손님을 없고 가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6명을 고용하던 업체가 지금은 4명으로 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이 숫자는 유지해야지 가게를 할 수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한다고 걱정이었습니다. 어떤 가게는 가게가 턱을 지었는데 사장님 혼자 계셔서 다른 직원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 상인이 하소연됐습니다. 저보고 대표님이 저녁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주 참 좋은 말인데 요즘은 퇴근하면 식사도 하고 술을 해야지 노래방에 와서 노래도 하는 그러는데 상가가 8시만 되면 깜깜해요. 지금 노래방은 소리만 납니다. 저녁에 있는 삶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난감했습니다. 제가 말한 저녁에 있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저녁에 있는 삶은 일자리가 있고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풍족한 저녁이 있는 삶이었는데 내가 저녁에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 잘못 아니었나 그런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실상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할애회 대단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5당 대표가 전부 다 나왔습니다. 어떤 신년 할애회도 5당 대표 전부 나온 일이 없었습니다. 원내대표 포함해서
청와대 수석, 장관, 국회의원들 대거 참석으로 커다란 성황을 이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소상공인 신년 아래 와서 소상공인들에게 잘 보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어떤 당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당대표가 그건 우리가 먼저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또 자랑해요. 이게 무슨 꼼수입니까? 웃기지 못하는 쇼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으면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최저임금 동결이나 유예를 좀 드러나 주시죠. 콧방 끼리지 않고 그런 채가 아니죠. 이제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겠다. 이원화한다. 어제는 최저임금이 결정돼도 정부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야단 법석입니다. 재심의 할 수 있었으면 진작 좀 할 거지만 제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고 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주기 바랍니다. 제발 정부에서 예산으로 이 자리를 만들겠다. 고용안정자금으로 소상공인 지원하겠다. 카드 수수료 뭐 1%를 낮춰주겠다. 이런 궁색한 변명 같은 정책 얘기하지 말고 시장을 믿고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그냥 단지 시장 경제, 세계 경제, 중국의 추격 이런 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 경제 정책의 빈곤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한 번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에 30대 청와대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의 카페로 불러내서 국방부 인사정책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운영에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인사수석실의 5급 행정관이고 또 청와대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을 총장실로 찾아가서 정식 면담을 한 것도 아니고 인근 카페에 불러내서 그것도 인사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설명하고 육군 참모총장의 인사보고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4개월째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점령군으로 행세한 겁니다. 점령군이니까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밖에 불러내지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 군대를 어떻게 왔다는 겁니까? 김태우 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고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니까 육급 행정관이 장관도 만나고 또 뭐 민원도 얘기를 하고 거기다 기재부에 적자 부채 발행 사건 이거는 정말로 국가 경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기재부의 실무자들이 세수가 많이 거치니까 국채 발행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8조 되는 것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거 안 된다. 그리고 재경부 장관은 39.4%를 유지하라는 말을 하면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경부 장관이 39.4% 국채 비율을 유지를 얘기한 것이 과연 정무적인 판단인지 재경부 장관의 전문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청와대 정무적인 판단인지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일입니다. 어제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이 교차가 있었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어제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그때 주 중국 한국 대사가 자리를 비우고 비서실장 취임을 들어왔어요. 도무지 이 나라 외교 정책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고 그 회담에서 분명히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또 미국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 해제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을 겁니다.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주 중국 한국 대사가 자리를 비워요. 비서실장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북한은 만약에 대북 제재 해제가 안 되고 비핵화 문제 북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플랜 B를 생각한다. 핵무기 계속 보유하고 미국과 대결해서 중국과 우호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어제 김정은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큰 파티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이런데 대통령은 10일 날 내일을 위해서 신임 비서실장을 배석시켜야 되겠다고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그 다음날 중국 대사를 빼요. 도무지 외교 정책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사가 현지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 지시하고 정부에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죠. 나는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과 능력 다 인정을 합니다만 과연 이분이 1년 반 동안 중국 대사로 있으면서 중국 고위층 몇 명이나 만났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 하니까 돌아온 것인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냥 대통령 비서실장 이게 급합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급하죠. 지금 이 정부 한반도 평화 비핵화는 저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그러나 시간이 걸리니까 조급증을 바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한 게 뭡니까? 작년 말까지 그저 김정은의 답방이나 기다리는 북한의 자비나 구하는 일종의 대북 구걸 외교입니다. 북한은 플랜 B를 구상하고 있다. 거기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내라 그러면서 안 되면 미군 철수하겠다. 감축하겠다. 어떤 군사 전문가는 금년 7월에 이 사단의 그 기갑 여단이 교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감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제 문희상 회장이 다른 클럽 토론회에서 이 정부에 대하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를 써야 한다. 아직도 뭐라고 그러죠? 그 자기네 사람들 이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라. 오죽하면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동대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대사 이제 돌아왔습니다. 4대국 대사, 중국 대사는 이제 좀 전문가를 쓰고 외교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내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대통령이 이제 보여주십시오 정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저께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종합청소로 옮기겠다고 대통령이 공약한 거 이거 그 철회한다 이랬는데 그런 식의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거 내놓지 말고 경제위기, 안보위기에 대처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보여주기식 정치를 벗어나서 실질적인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정치가 진정으로 가고 특히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검찰의 강압수사에 반발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말씀드린 바대로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커피숍에서 면담해서 군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 군 전체 명예에 녹취를 하는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군의 사기를 그대로 진정시켜주고 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켜주고 정부에서는 좀 더 확고한 안보의식을 불어넣어주기 바랍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같이 힘내자, 함께 할게 라고 바른미래당이 청년들에게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결정된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전액 4,300만 원을 각출했습니다. 이 돈으로 취약계층과 소방관 자녀, 탈북 청년, 장애 청년을 위한 장학금, 난임 부부 및 한부모 가정들을 위해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간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와 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애써주셨던 5개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동참해주신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세비의 야합 인상을 했지만 바른미래당은 청년들의 미래를 불리기 위한 10년짜리 장학금을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합세 인상분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바른 미래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 쓰여지게 되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장학금을 내놓는다고 해서 바른미래당이 청년들에게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각종 최고 현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정계TV에서 신속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둘째로 김태우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중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재차 촉구합니다. 그리고 특검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서 기재위에서 당시 관련 인사들을 출석시키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넷째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육군 참모총장 회동 문제에 관해서는 운영위와 국방위의 연석회의 및 진상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로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과제 중에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 진척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또 국회의 일원으로서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어제 야3당의 합의 내용에 민주당도 적극 동참해서 국민적 의혹을 깨끗하게 밝히는 것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승용 부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국방 운영위 그리고 기재위를 빨리 열어서 청와대 첫자 5급 사무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부적절한 강남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번에 김태우 특감 수사관의 그 폭로를 조사하기 위해서 운영위를 열어서 조국 민정수석 출석해서 국민들 앞에서 현안 질의를 할 때 하루 종일 아니 1박 2일 동안 현안질의를 했어도 국민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는 국민들이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그런 운영이 현안 질의가 성사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서 실타래 같이 엮여있던 국회 현안 문제가 한꺼번에 원샷으로 해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함으로 해가지고 김용균법 같은 현안 민생 법안이 다 통과가 될 수 있었고, 또 정개특위와 같은 특별위원회도 연장할 수 있었고 해서 국회에 쌓여있던 현안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된 걸 보고 바로 이것이 대통령의 결단이고 또 이것이 바로 협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국방위 규제 그리고 운영위가 한꺼번에 열리기를 촉구합니다. 진보 정치학자 박상훈이가 청와대 정부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는 청와대 정부가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박근혜 정부까지 비극적인 결말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만큼은 박근혜 정부와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 언론에서조차 문재인 정부를 두고 청와대 정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30대 청와대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휴일에 카페로 불러내 복대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청와대 정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해명은 그야말로 내노라물입니다. 얼마 전에는 특수감찰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격이 안 맞아서 본인이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서 청와대 행정관이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을 휴일에 불러낸 것에 대해서는 행정관도 대통령의 비서라고 감싸고 있습니다. 제발 청와대는 이곳저곳 쑤시면서 청와대 이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낼 해결책을 만드는데 제발 좀 밤을 새워주시길 촉구합니다. 어제 청와대 비서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두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친문 패권주의의 부활이 시작됐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심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도 3번이나 만났는데 야당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비서들이 청와대에 들어섰으니 대통령께서 제발 혼밥하지 말고 야당을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협치해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잘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철 전 대표님 말씀드렸습니다. 두 달짜리 청와대 행정관이 60만 대군을 호령해야 하는 육군 참모총장을 호출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고 할 말은 없습니다.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 참담할 정도로 총체적 난맥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비대한 청와대에 의한 만기 칠람의 청와대 정부는 내각을 무력화시켰고 국정의 창의와 활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그 인사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소통과 협치는 말뿐이었습니다. 생존의 기틀인